근데 막상 들어가다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DJ의 신성호 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부와 서울시가 말하는 역세권 개발, 과연 어떤 의도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세권 개발하면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역세권 개발, 대부분 장기 전세 주택 활성화 사업 이렇게 알고 계실 텐데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그리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모두 승강장에서 350m 이내로 했었을 때 1차 역세권, 500m까지 확장했었을 때는 2차 역세권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거, 상업지역들 또는 공업지역들까지 총망라해서 개발을 최첨단으로 진행한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다 보면 이 내용들이 조금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용적률을 상향하겠죠. 용적률을 상향했을 때 이 지역을 주거지역, 민간 활용도 하지만 지역 필요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은 민간 사업자, 즉 디벨로퍼들이 집중적으로 진행해서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 광북 5구역 이하 사거리에 있는 곳에 종상향이 4단계나 진행되면서 용적률이 무려 900%까지 확대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어마무시한 개발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바로 보통 재개발과 연관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용도 지역을 변경을 해서 장기 전세주택을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 만큼 50%를 장기 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인데요. 이거의 주안점은 주택수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것이 메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상위 공간계획은 3도심, 7광역 중심, 12역 12지역 중심, 그리고 53 지구 중심으로 해서 확장이 돼서 각각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마용성, 강남 개발 이런 사업들이 다들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심복합 개발 사업 개편의 추진 방향도 좀 알아야 될 텐데요. 역세권 등에서 창의적인 개발이 활성화가 되도록 민간 도심 복합 사업을 도입한 것이 이 역세권 개발의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공사업의 수준의 용적률과 세제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도 개선을 하고요. 그 역세권 주변의 인프라를 개선해서 공원 및 녹지 기준도 완화해서 이거를 추가 인센티브로 준다라는 것들이 각각 역세권 사업 추진에서 발표가 되는 동시에 계속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 내용들이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역세권 사업이 메인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세권 주변들은 우리가 화려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뒤편으로 조금만 가보면
노주거 지역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프라들부터 주택들 다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왜 개발이 빠르게 안 될까요? 역세권 주변 지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입지적으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지역입니다. 유동인구도 많고요. 또한 인프라도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도 모여있는 곳이 바로 역세권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해야 되지만 땅값이 비싸죠. 그리고 이해관계도 많이 부딪히는 곳이 바로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들이 어떻게 보면 미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요. 서울은 이제는 신규 택지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건축비라든지 요즘에 문제도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두가 되는 곳이 바로 역세권 사업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역세권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왜 역세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역세권은 서울시에서 연구 개발을 수주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역세권 반경 500m에 지하철 부담률이 39.3%입니다. 물론 이것도 지하철 부담률이 지금 현재는 더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버스 분담률은 26.5%로 이용자 대부분 역세권 권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강남, 용산, 광화문, 여의도, 영등포,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소비도 많이 일어날 뿐더러 이용을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기반 인프라 시설도 모여들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역세권 지역인 겁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의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미 그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역세권은 시민 이용 시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자료를 봐서도 보시면 공공청사라든지 스포츠 문화시설, 시장, 대형상가 등 생활 필수 시설의 약 54%가 역세권 반경 500m 안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거기에 여기 살기까지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역세권의 가치는 더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지도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지구형 분포도도 시커멓게 나와 있죠. 이렇게 시커멓게 나와 있는 부분들 모두가 다 역세권 반경으로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상업시설부터 시작해서 서울시에는 이제 공업시설이 도봉구하고 영등포 지역들만 많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은 다 이런 역세권 지역에 몰려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상업시설과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 역시 역세권 주변으로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역세권의 잠재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주변 앞에는 시설이 건물도 높고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 뒤편 10m만 들어가더라도 노후시설이 많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중심지역과 광역중심지역은 시설이 뒤편까지도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역세권은 이런 시설들이 열악하거나 개발이 시급한 곳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곳이 범죄가 일어날 여지도 좀 많이 있겠죠. 이런 환경 측면 또 이런 걸 개선해야 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봤었을 때 역세권은 대중교통과 또 지하철 이용시설이 몰려있는 곳이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가 되는 곳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동 인구가 많고 유독 인구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도시 생활 기반 시설이 많이 확충이 돼야지만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향해서 발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역세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역세권 지역에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직주 근접 상당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역세권 지역으로 직주 근접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요즘에 비욘드 조닝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모든 것들을 총괄해서 만든다라는 비욘드 조닝, 이런 데가 바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용산의 국제 업무지구 또한 비욘드 조닝으로 만들어서 주거, 상업, 교육 모든 시설들이 한 지역에 모여서 만들 수 있게끔 만드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세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외 역세권은 어떨까요? 역세권 중심으로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도시 공간을 개편했습니다. 시설이 예전에는 우리나라처럼 노후화가 된 곳이 많았지만 시설도 현대화로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곳이 바로 선진국의 역세권이고요. 가족 단위의 쇼핑객 중심으로 안정된 가로 상권도 구축되어 있는 곳이 선진국의 역세권입니다. 최근 가로 상권으로 되어 있는 상업지역들을 그 뒤편까지 해서 역세권으로 종상향을 해서 개발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선진국의 사례처럼 따라가서 우리나라도 개편하면서 역세권 주변으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라는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보여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인프라가 조성되고 있지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역세권 활성화 사업, 역세권 시프트 모두 활력이 넘치는 컴팩트 시티를 조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컴팩트 시티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선진국에는 이런 컴팩트 시티가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소로도 각광받고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허드슨 야드, 미국의 허드슨 야드 기억하시나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역세권 중심으로 컴팩트 시티를 만든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서열을 매겼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해서 모두가 같은 등급은 아니에요. 역세권은 중심지 역세권과 비중심지 역세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눴고요. 중심지 역세권도 도심 역세권, 광역 중심 역세권, 지역 중심 역세권, 지구 중심 역세권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개발도 물론 그 가치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그리고 노후도가 심한 곳을 중심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개발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서울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청파동에 청파 쑥대 입구 역세권 개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또한 중심지 역세권의 광역 중심이면서 특화 지역인 곳이 바로 쑥대 입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 사업성이 높다라고 해서 그 가치를 말씀을 드렸다라고 예를 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역세권의 개발 추진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전체 고르게 개발 유인수단을 차별화한다라는 것. 역세권도 서열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도 서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건축은 최근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선도지구가 우선 재건축으로 중심이 돼서 될 거고요. 그 또한 역세권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물론 주민 동의율도 중요하겠지만 그 파급력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선도지구도 지정이 될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대상지 선별 및 사업 방식도 상당히 다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맞게, 역세권에 맞게 그 개발 계획도 공공기여를 얼만큼 하느냐, 또 지역 인프라를 어떤 거를 기여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도 다변화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개발 계획입니다. 역세권의 특성 및 여건에 맞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부영향 최소화하면서 확대하는 스마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는 스마트 개발, 탄소를 낮추는 방향으로 했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등 로봇 개발 사업, AI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들도 용적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 트렌드로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역세권 개발 사업은 한시적인 목적 사업이 아니라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될 거예요. 자, 역세권 사업 추진 연령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라는 부분, 두 번째는 입지 유형별 차등화, 세 번째는 자치구별 차등화를 통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 지역 변경을 보신다라고 하면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2종이라든지 3종이라든지 준주거 지역들 같은 경우를 상위 단계로 종상향을 해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최근에 4단계까지 종상향하는 케이스가 나왔고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는 2단계까지 종상향하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 용적률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면 사업성은 그만큼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용도 지역 변경이 얼만큼 되느냐는 정확하게 판별해 봐야 되는 것들이 관건이고요. 이거에 따라서 그 사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천천히 진행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입지 유형별 차등화인데요. 예전에는 역세권 개발이 반경 250m 이내에서 개발이 됐다고 했지만 이게 350m까지 늘어났죠. 또한 2차 역세권까지 한다라고 하면 500m까지.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까지 또 얘기한다라고 하면 노선형 상업지역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일렬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뒷부분까지 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확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추진 방향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역세권 개발에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메리트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입지 유형별 차등화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치구별로도 차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역세권이 입지에 따라서 서열순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별로도 차등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과 2그룹, 3그룹이 있는데요. 과연 이거를 나눈 거는 서울시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결국에 이 나눈 내용들 같은 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역세권이 얼만큼 또 파급의 여파를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구별로 차등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그룹은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송파구, 용산구, 중구들이 1그룹으로 돼 있어서 용도지역 변경을 하더라도 이 지역은 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가 법률적으로 더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2그룹, 3그룹은 1그룹에 비해서는 약간의 인센티브가 하향 조정이 된다라는 거 유념하셔서 판단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의 기대 효과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는 부분들일 거예요. 다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나 정부에서 요즘 공급 정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취지에도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주거사다리 역할뿐만 아니라 서민들에게 다양한 주택들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역세권 개발 주변의 인프라, 시민 생활 서비스 개선 및 지역 경제 활성화도 도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공공청사라든지 아니면 영화관 등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세권 주변 뒷부분이 좀 열악한 환경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가 개발이 된다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이 조성이 될 수가 있고,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역세권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균형적인 도시 성장이 가능한 곳이 바로 역세권 지역이에요. 각 중심별로 역세권이 만들어지고, 이런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모아타운이라든지 신소통합 기획들이 라인별로 만들어지는 현상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개발 여파들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곳이 역세권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이 바로 역세권 개발의 기대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구독자를 위한 필승 투자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세권의 낡은 저층 주거지를 미리 선점하는 방법이에요. 누구나 알고 있지만 또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발빠른 분들은 역세권 개발 빠르게 준비해서 이 지역을 선점하고 있는데요. 자, 알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이 필승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역세권도 똑같은 역세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대 중요 노선을 끼고 있는 곳을 노려보세요. 지하철 2호선, 9호선.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곳들이죠. 이런 지역들을, 그리고 2개 노선, 3개 노선, 심지어는 5개, 6개 노선이 겹쳐지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배우주거지역, 정말로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되겠죠. 물론 이 지역들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비싼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지역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그걸 알고서 접근하신다라면 훨씬 투자 전략에서 한 발 앞서가는 구독자 여러분이 될 수가 있겠지요. 자, 역세권 개발도 중심권이 먼저 선점된다라는 거, 역세권도 우리가 서열이 정해져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로 손해보는 투자는 안 하실 테니까, 이거 참조하셔서 역세권 개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02-556-6961, 6963번으로 전화 주시면 언제나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